네, 안녕하세요. 주식픽입니다. 2022년 3월 2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매수세로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1%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감 때문에 지금 글로벌 경기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인데, 지금 긴축에도 지금 제동이 걸린다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지금 장단기 국채 금리가 지금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이 정도가 높긴 한데,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에 이제 무기를 좀 지원하기로 했죠.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편을 지금 들고 있고 러시아가 지금 상당히 고립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뿐만이 아니고 그 긴축이 주는 이 증시에 이 타격이 비단 전쟁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좀 돈을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돈을 좀 줄이기 위한, 은행 쪽으로 좀 흡수하기 위한 정부들의 그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긴축에 대한 움직임이 지금 전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동이 걸린 상황인 거죠. 돈을 다시 좀, 시장에 있는 돈을 좀 다시 정부 쪽으로, 은행 쪽으로 빨아들여야 되는데, 전쟁이 나게 되고 무기를 지원하게 되고 뭐 어떤 뭐 식료품이나 이런 거 조달하게 되면 돈을 다시 찍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전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스위프트 제재가 발동되면서 루브라 가치가 확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루브라를 무제한으로 지금 찍어서 유지하겠다.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러시아 루브라 지금 환율인데 15.6 정도 하던 게 지금 11.47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전쟁 리스크 때문에, 그리고 스위프트 제재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루브라 가치가 떨어진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는 지금 루브라를 무제한 양적 완화로 계속 찍어내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뭐 모든 재화나 상품이 마찬가지겠지만 공급이 너무 많아지면 그 상품이나 재화의 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전쟁 리스크와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지금 루브라는 완전히 지금 바닥을 지금 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게 뭐가 있죠?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저희가 이제 팬데믹 상황이 처음 터졌을 때 2년 전에 온 나라가, 온 세계가 무제한 양적 완화, 돈을 계속 찍어내면서 화폐 가치가 좀 폭락을 하고, 뭐 재난지원금이다 뭐다 해서 지원금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원화 가치, 달러 가치, 뭐 엔화 가치 다 가치가 좀 떨어지다 보니 부동산, 주식, 그리고 코인으로 자금이 많이 몰렸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풀려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그것의 가치가 이제 올라간 것도 있지만, 오히려 돈이 풀리면서 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해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른 투자 자산으로 자금이 이제 흘러간 그런 그림이거든요. 이 비트코인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거 바이낸스에 있는 지금 3만 6천 불도 깨고 내려갔다가 전쟁 위기감 뭐다 뭐 긴축이다 뭐다 해서 내려갔다가 스위프트 제재 발동하고 나서 러시아 사람들이 계속 이 비트코인을 사재기를 하니까 이 하루 만에, 이날만 해서 14%가 급등을 했어요. 비트코인 대장이 오르다 보니 뭐 동생들 알트코인들도 당연히 자연스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 비덴트도 5%가 넘게 올랐습니다. 뭐 우리 기술 투자나 비덴트나 뭐 이런 업비트 비썸과 관련된 코인 거래소 관련된 주식들도, 종목들도 아마 좀 수혜를 볼 것 같고요. 이 코인뿐만이 아니고 이제 안 그래도 이제 화폐 가치 하락과 뭐 긴축이다, 인플레다 그러다 보니 원자재 가격이 지금 널뛰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쟁이 지금 길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리스크 때문에 원유 가격이 오늘 또 가파르게 또 상승을 했어요. 왜냐하면 벨라루스에서 뭐 협상을 했는데도 뭐 전쟁이 끝나지가 않으니까 러시아는 지금 계속 공격을 하는 중이잖아요. 이 장기화될 것 같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더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지금 있습니다.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무엇을 사야 되느냐? 당연히 뭐 정유 관련주도 괜찮죠. GSE, 뭐 중앙에너비스, 뭐 흥구석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원유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주목을 받는 그런 종목들이고, 지금 최근 들어서는 지금 원유 가격이 너무 높이 뛰다 보니까 지금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도 지금 수급이 좀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뭐 CS 베어링이라든지 SDN, 사실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친환경 쪽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투자 가치는 분명히 있는 종목들이지만은,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 지금 시장 상황이 불안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냥 수급이 쏠리고 그래서 올라간 거지, 이걸 이제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투자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뭐 멀리 생각할 것도 없고, 지금 가깝게 볼 때, 지금 저희는 지금 전기를 만들 때 거의 화석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지금은 지금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넣고 뭐 난 장기적으로 보겠다, 그냥 장투하겠다 그러시면 상관은 없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뭐 단기적으로 내가 지금 수급이 좀 몰리고 하니까 단타로서 접근을 해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 좀 탈출하기 매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원유 가격이 상승한다면 또 전통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섹터가 조선 쪽이 있을 것이고, 조선이라고 한다면 뭐 현대중공업, 지금은 이름이 한국조선해양, 뭐 삼성중공업, 뭐 이런 중공업들, 조선주들이 지금 아마 주목을 받을 거고, 뭐 게다가 뭐 원유 가격 상승하면서 이제 LPG 공급 가격도 상승이 되고, 게다가 지금 러시아가 지금 천연가스 공급에 지금 거의 한 과반수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지나서 이제 유럽으로 가는 그 가스관을 지금 러시아 쪽에서 잠가버리게 되면 그 유럽은 그 천연가스를 어디서 가져와야 되겠습니까? 바다로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LNG선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뭐 조선소에서 뭐 근무를 하시거나 뭐 비슷한 업종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알겠지만, 이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 때 LNG선 같은 게, LNG LPG선이 상당히 단가가 높아요. 사실 뭐 카고십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단가가 이게 비싼 배는 아니거든요. 근데 LNG선 같은 경우에는 이 천연가스를 이제 안정성 있게 운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천연가스를 보관하고 넣고 하기 위해서 또 정밀한 또 밸브가 들어가야 되고, 배 단가 자체가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조선 업종에서는 LNG선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좀 늘어난다면 상당히 좀 좋은 소식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상승해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부각을 받고 지금 상승 중이다라는 건 말씀드렸는데, 이 전쟁 때문에 지금 또 수혜를 받는 곳이 있죠. 이제 해상 운임 쪽인데, 지금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쟁뿐만이 아니고 지금 팬데믹 상황 이후에도 꾸준하게 좀 수혜를 좀 솔직히 봤어요. 일단 배가 뜨게 되면 저희 뭐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에서 배를 만들었는데, 이 배를 팔 때 그냥 빈 배를 보내지 않고 뭐 그때 뭐 그 안에 차를 채우든지 아니면 뭐 가스를 채워서 보내든지 뭐라도 하나 채워서 이제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 그 배를 가는 길에 또 여기 들려가지고 여기서 뭐 브라질 가서는 뭐 커피 내리고 뭐 실어주고, 뭐 어디 가서는 뭐 고등어 실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배가 돌기 때문에 빈 배가 움직이게 되면 손해가 나는 구조입니다. 이 운임 자체가, 해상 운임이 무조건 어디 들렸을 때는 뭐라도 하나 채워가야 되는데, 팬데믹 이후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 자원이나 이런 부분을 좀 아껴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 이제 배에 실을 게 없어지니까 뭐 손해보고 배달할 수는 없으니까 운임료는 상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지금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흑해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밑에 있는 그 바다 흑해에서 선박 길이 멈췄어요. 지금 쉽게 말해 지금 빨리 지금 배달 기사가 배달을 가야 되는데 이쪽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럼 흑해를 지나가는 주요 상품들이 뭐가 있냐? 지금 위에 원유도 마찬가지고, 석유, 그리고 식료품, 이 두 가지 상품이 가장 주된 흑해를 지나가는 상품들인데, 그러면 당연히 운송 대란이 났으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에 플러스 운임비가 좀 더 붙을 거란 말이죠. 원유 가격이 상승한 이유가 전쟁뿐인 것도 있고, 전쟁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 해상 운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유가. 그럼 여기서 좋아요. 그러면 원유 가격은 여기서 다 정리가 됐고, 그럼 식료품 그리고 운임이라고 생각한다면, 운임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상선, H&M 있을 거고, 뭐 흥하해운 같은 거, 이런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을 거고, 뭐 대한해운도 있을 거고, 펜오션도 있을 거고, 식료품 같은 경우는 다양하죠. 식료품은 뭐 미래생명자원, 한성기업, 신라SG, 뭐 팜스토리 등등, 지금 이쪽 섹터가 아마 강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전쟁이 뭐 빨리 조기에 종식이 되든 안 되든 지금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한다고 해서 지금 인플레가 생긴 게 아니죠. 결국에는 인플레 때문이에요. 인플레. 상품의 가치가 올라가든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하든
결국에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라고 저희가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인플레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금리를 상승한다, 뭐 미국도 금리 올리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전쟁 때문에 이 긴축, 인플레를 잡기 위한 이 긴축이 어느 정도 지금 제동이 걸린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외인들은 지금 금융주 쪽으로 엄청 지금 돈이 들어가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 한 1.4조 정도 지금 매수가 들어갔더라고요. 지금 은행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예, 금리가 지금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오히려 근데 지금 같은 경우가 매수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인플레 관련주, 뭐 대표적으로 은행 쪽, 뭐 보험 쪽도 괜찮고요. 뭐 그래서 요 정도로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관련해서 좀 매수하면 그래도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 스윙으로 봐도 좀 괜찮은 종목들은 한 이 정도가 있을 것 같고, 뭐 이거 여담이긴 한데 뭐 이거 저희가 뭐 주식 투자로 어떻게든 저희는 뭐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뭐 다른 나라에서 뭐 전쟁을 뭐 해도 저희는 일단 손해를 보긴 싫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지금 전쟁 나고 그쪽 실제 상황을 보고 하니까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예. 뭐 사실 뭐 주식도 주식이지만 예. 뭐 빨리 예. 좀 우크라이나에 좀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예. 눌러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